1776년 애덤 스미스는 국부론을 통해 국가를 부유하게 만드는 핵심은 생산성이라고 말했습니다. 약 250년이 지난 지금 경제학자들이 인공지능에 주목하는 진짜 이유 역시 단순한 대화 기능이 아닌 생산성 혁명에 있습니다. 경제성장은 같은 시간 내에 더 많은 가치를 창출하는 생산성 향상에 달려 있습니다. 증기기관이 근력을, 전기가 공장 가동을, 컴퓨터와 인터넷이 사무와 정보 전달 생산성을 높였다면 인공지능은 문서 작성, 데이터 분석, 코딩, 이미지 생성 등 인간의 인지 노동을 보조하며 다섯 번째 생산성 혁명을 이끌고 있습니다. 생산성이 10%만 향상되어도 기업의 비용 구조가 바뀌고 국가 경제 성장률이 크게 출렁입니다. 인공지능은 노동력을 일방적으로 대체하기보다 한 사람이 창출할 수 있는 성과를 극대화하는 도구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개발자는 코딩을, 디자이너는 초안 작성을, 마케터는 시장 분석을 더 빠르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고령화와 출산율 감소로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드는 국가에서는 노동력 부족을 완화할 해법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생산성 향상은 운영 효율을 높이고 원가를 낮추어 제품과 서비스의 품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인공지능 비서, 의료, 법률, 로봇, 보안, 반도체, 데이터 센터 등 수많은 새로운 시장과 직업을 창출합니다. 이에 따라 국가 경쟁력의 기준도 반도체, 전력, 데이터, 인공지능, 인재, 클라우드, 연구개발 역량으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산업혁명이 증기기관 하나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듯 인공지능 혁명 역시 교육, 인재, 전력, 법과 제도, 기업 투자가 함께 발맞추어야 완성됩니다. 인공지능 경제의 핵심은 컴퓨터를 똑똑하게 만드는 데 그치지 않고 인간 한 명이 창출하는 가치를 얼마나 증폭시킬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과거 인터넷, 클라우드,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소수 개발자가 전 세계 수억 명이 사용하는 서비스를 구축할 수 있게 되었듯이 인공지능 시대를 맞아 기업의 형태도 근본적인 질문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제품 개발, 회계, 인사, 마케팅, 법률, 고객 상담 등 할 일이 많아 규모를 키우고 직원을 다수 고용했지만 인공지능의 등장으로 이 공식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인공지능은 회의 요약, 이메일 작성, 시장 조사, 보고서 작성, 계약서 검토, 광고 문구 및 프레젠테이션 제작 등을 담당하며 24시간 쉬지 않는 업무 지원 도구이자 새로운 디지털 동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의 조직 구조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한 명의 마케터가 인공지능을 활용해 콘텐츠 제작부터 분석까지 전담하고 개발자가 더 큰 규모의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등 담당 업무의 범위가 대폭 확장되고 있습니다. 실리콘밸리에서는 소수 인원이나 직원 한 명으로도 글로벌 서비스를 운영하는 형태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다만 비전 제시, 설득, 위기관리, 투자 유치, 기업 문화 형성 등 인간 중심의 의사결정이 필수적이므로 인공지능이 경영자 역할을 완전히 대체하기는 어렵습니다. 대신 경영자에게 고도화된 정보 분석과 예측 데이터를 제공하는 보조자 역할을 수행합니다. 기업 내부적으로는 회의, 마케팅, 회계, 법무, 개발 등 전 부서에서 인공지능이 지원 업무를 맡으면서 창업 비용이 획기적으로 낮아졌습니다. 이에 따라 유연성을 갖춘 소규모 스타트업이 글로벌 시장에 신속하게 진출할 기회가 확대되었습니다. 동시에 대기업 역시 거대한 데이터와 자본을 바탕으로 기술을 내재화하며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춰가고 있습니다. 결국 미래 기업의 가치는 물리적 규모보다 데이터, 알고리즘, 브랜드 등 무형 자산과 실행 속도에 의해 결정될 것입니다. 사람이 배제된 조직이 아닌 인공지능이라는 보조 시스템을 활용해 한 사람이 만들어내는 생산성을 극대화하고 유연하게 협업하는 형태가 미래 기업의 주요한 모습이 될 것입니다. 100년 전 미국인의 40%가 농업에 종사했지만 현재는 2% 미만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일자리가 사라지기보다 자동차, 항공, 반도체, 인터넷 등 더 많은 새로운 산업과 직업이 탄생했습니다. 이번 인공지능 혁명 역시 직업의 지도를 다시 그리고 있지만 육체 노동을 넘어 지식 노동까지 변화를 이끌고 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직업 자체가 곧바로 사라지기보다 직무 내부의 업무 비중과 방식이 먼저 변화합니다.
회계사의 장부 정리나 데이터 분석을 인공지능이 돕더라도 세무 전략 수립과 최종 판단 및 복잡한 상담은 사람의 몫입니다. 공장 노동자 중심의 자동화였던 과거와 달리 보고서 작성, 회의 요약 번역, 데이터 분석 등 화이트 칼라의 사무 업무가 먼저 자동화 영역에 들어왔으나 이는 업무 방식과 요구 역량의 재편을 의미합니다. 개발자 역시 직접 코드를 작성하는 역할에서 인공지능이 만든 코드를 검토하고 시스템을 설계하는 품질 관리자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디자이너와 창작자 또한 단순 작화나 제작을 넘어 브랜드와 감성 스토리를 부여해 가치를 만드는 기획자의 역할로 이동합니다. 의사와 변호사 같은 전문직 역시 데이터 분석과 판례 검색 등 지원 도구로 활용하며 환자 및 고객과의 소통과 최종 책임, 종합적 판단에 집중하는 전문가가 뛰어난 경쟁력을 갖게 됩니다. 교사 역시 단순 지식 전달자에서 학생의 동기를 부여하고 성장을 이끄는 조력자로 역할이 변합니다. 위험한 것은 특정 직업의 소멸이 아니라 인공지능을 활용하지 못해 경쟁력을 잃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프롬프트 설계 전문가, 워크플로우 설계자, 안전 및 윤리 전문가, 모델 평가 전문가, 로봇 운영 관리자, 휴머노이드 유지 보수 엔지니어, 디지털 트윈 전문가, 데이터 품질 관리자 등 수많은 새로운 직업군이 지속해서 탄생합니다. 평생 직장의 개념이 사라지고 평생 학습의 시대가 열리면서 공감 능력, 신뢰 형성, 책임감, 새로운 목표 설정, 윤리적 선택, 질문 던지기 같은 인간 본연의 역량이 더욱 높은 가치를 지니게 됩니다. 하나의 전문성에 인공지능 활용 능력을 결합하고 변화에 유연하게 적응하는 인재가 인공지능 시대의 기회를 선점할 것입니다. 200년 전 산업혁명 시기 도입된 일률적인 교육 방식은 기초교육을 빠르게 보급하는 데 기여했지만 학생 개개인의 이해 속도와 재능을 반영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인공지능은 지치지 않고 수십 수백 번 반복 설명이 가능하며 학습 인프라로서 학생 맞춤형 개인 교사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정보 탐색이 쉬워진 시대에 단순 암기식 주입 교육의 중심은 지식의 활용과 비판적 사고 분석 능력으로 이동합니다. 인공지능이 무수한 정답을 제시해주는 만큼 정답을 외우는 것보다 깊이 있는 질문을 던질 줄 아는 사고 능력이 핵심 역량으로 평가받습니다. 교사의 역할 역시 일방적인 지식 전달자에서 학생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자신감, 협력, 올바른 가치관을 이끌어주는 조력자로 전환됩니다. 대학 역시 단순 지식 창구를 넘어 연구, 실험, 토론, 협업과 아이디어 창출의 공간으로 진화하며 평생 학습의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기술 발전에 따른 디지털 격차가 새로운 교육 불평등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교육 환경 및 기폭 장치의 보완도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2035년 미래의 교실은 개별 인공지능 학습 도구로 기본 개념을 익히고 교사와는 토론 프로젝트 협업 역량을 기르는 방향으로 변모할 것입니다. 교육의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인공지능 시대의 교육은 스스로 질문하고 세상을 이해하며 타인과 협력하는 올바른 인간으로의 성장을 돕는 데 중점을 둡니다.